오늘은 첫 번째 소식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제목은 EU의 러시아 제재 강화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지지하게 된 핀란드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사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국경을 공유하게 되면서 관광 수익과 여러 가지 사업과 같은 부분에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키안 타이어를 비롯해 전력 생산 업체인 포르텀 등 주요 기업은 러시아를 주춧돌로 삼고 이제 성장 플랜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EU와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에너지 회사에 대해 국제적 자금의 접근을 차단시킬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 석유 및 가스 산업으로 이제 자본재를 공급하는 핀란드 공급자들에게 굉장한 타격이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핀란드의 국제교류부 관계자는 EU가 핀란드에게 러시아에게 경제적 이해관계와 EU와의 어떤 정치적 이득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이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사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악재가 될 만한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도 그랬고, 이스라엘부터 해서 또 포르투갈까지 해서 굉장히 악재가 연이어서 터졌었는데, 그런데 이런 글로벌 리스크가 터졌을 때 과거와는 다르게 잠시 하향세를 보이다가 다시 금방 또 이제 안정세를 찾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추락했는데 그 사건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시장에는 거의 요동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투자자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외부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둔감하게 그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물론 중국 회사채 디폴트도 일단 안 났긴 했지만은 디폴트 가능성도 부각이 됐었고, 또 30일 날 아르헨티나 디폴트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말 견조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연초에도 사실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환방어 포기한다 그래서 한번 난리 나고, 그 다음에 곧장 중국이 한 번 더 위험하다 그랬더니 난리 나고, 좀 둔감해진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둔감함의 배경에는 우리 그 중앙은행과 정부가 뭐라도 해줄 것 같다는, 뭐라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일까요? 그게 좀 자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분위기는 작년부터 실은 달라졌는데요. 작년부터 글로벌 성장률이 이제 턴해서 작년에 그 미국 주식 한 30%, 유럽 주식도 한 25%, 일본도 50%, 그 전 세계 GDP에서 거의 60, 70을 차지하고 있는 그 선진국들이 턴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터널을 돌파해서 앞으로는 이제 상당히 좀 좋아진다라는 턴어라운드를 이제 글로벌 경기가 했다. 이제는 밑으로 간다는 얘기보다는 회복하되 얼마나 빨리 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바뀌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박사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이랑 접촉하면서 느낀 건 사실 선진국의 어떤 경기의 바터밍이나 중국의 바터밍이 사실 뼈아픈 디레버리징의 과정을 겪었긴 했지만, 이 정책의 어떤 기대감을 베이스로 갖고 이제 경기가 반응하다 보니까 경기에서 어떤 하방 압력이 확대될 때는 또다시 이제 정책의 기대감으로 스며들어가는 그런 기분이고, 이제 그러한 추세 자체도 이제 기간이 계속 짧아지는, 대외 불안 정세까지도 저는 같은 그림에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간헐적으로 이어진 이런 그 대외 불안 자체도 사실 놓고 보면 최악의 상황은 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자체가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간에 있었던 내성들이 이제 그런 투자 심리 자체를 조금 바꿔놓는 그런 그림으로 시장이 움직여 간다라고 최근에 저도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중앙은행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는 어디에서 기반한 믿음인가요?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의 액션은 실은 2008년, 9년에도 있었고요. 2010년에도 있었습니다. 11년에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어요. 그거는 글로벌 경제가 계속 다운턴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업사이드를 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것 같고는 커다란 이슈가 별로 없어요.
계속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이렇게 터지는 사건이 경제에 미칠 만한 어떤 경제를 흔들 만한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앞서 기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핀란드가 사실 잘 몰랐는데 저도 이 러시아와의 경제적 공조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EU의 지지로 일주일 만에 지금 입장을 선회를 한 건데요. 반면 이렇게 압력을 가한 영국과 프랑스, EU 이 국가들은 이 제재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뒤에서는 자국의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AP나 르파르지엔 같은 경우는 뭐 말 따로 행동 따로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기사를 냈었는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 EU가 러시아를 정말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EU하고 그 러시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일단은 EU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 30%의 그 에너지가 가스가 러시아 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단되면은 이거는 정말 전면전 이상의 충격이 올 수 있겠고요. 그거는 거의 3차 대전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스를 끊을 수는 없고요. 러시아로서도 이거 끊으면 GDP에 엄청난 영향이 올 겁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EU로서는 이게 너무 얽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액션을 하기 어렵고요. 밑에 미국은 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유럽의 가스를 셰일가스에 미국에서 수출하면 됩니다. 미국은 더 좋죠. 상당히 이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러시아를 왜 제재를 해야 되는가부터 우리가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랬죠. 일단 문제를 정확히 우리가 나올 때까지 진상조사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확실하게 모르는데 미국과 또는 이제 서방의 일부가 지금 여론을 몰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소비에트 사회 92년에 이게 해체되면서부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의 역사까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말레이시아 이거 잘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잘리고 있다고 하시네요. 편집을 죄송합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을 제가 더 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왜 거길 지나갔을까요? 그 격전지에 왜 지나갔을까요?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와 브리티시 에어라인은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옆으로 갔습니다. 근데 왜 말레이시아 항공만 갔습니까? 그게 한 2달 전에 비행기를 얻다 잃어버렸죠. 그래가지고 그 상당히 자금이라 여러 가지 압박이 시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노선을 그냥 고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걸 돌아가지 않고 곧장 가면은 한 200만 원 아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을 위한 정말 안전을 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럼 그 전에 글로 지나갔던 사람들은 다 죽을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제가 쿠알라룸푸르에서 런던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타고. 다행이네요. 예.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닙니다. 3년 뒤는 가능할 겁니다. 왜 3년 뒤예요? 지금 푸틴이 제가 지난주에 브라질에 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날 그 브릭스 회의를 했죠. 뭐 개발은행 만들고 뭐 등등 합니다. 왜 푸틴이 거기 가서 그 열심히 하고 또 아르헨티나도 돌고 그럴까요? 푸틴은 서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브릭스 중국부터 해서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공 이런 식으로 그 비서방 국가들을 통해서 옛날에 그 제3세계 반동회의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해서 그 이제 그 가스를 주고 이쪽에서 어떤 GDP 성장을 위한 어떤 소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게 최소한 3년입니다. 아 결국은 이제 그 경제적인 현재 그 가스관으로 얽혀 있는 그 끈끈한 그 관계를 좀 떼내는 게 필요하다. 그거는 이야기네요. 유럽도 예. 마찬가지. 사실 그럼 장기화의 그림으로 보시고 계신 게 그럼요. 이게 최근에 그러면 중국에 이제 푸틴이 상해에 가서 그 중국이랑 맞습니다. 장기간의 이제 천연가스 계약을 한 것 자체도 사실 어떤 그런 위험에 대한 해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계신 맞습니다. 거. 그동안 이게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네네. 푸틴이 이제 강에 나갔는데 그렇죠. 지금은 저자세로 가서 빨리 해주십시오 해야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가스 이야기에서 이제 또 다른 에너지 원인 또 석유를 만드는 나라 이야기로 한번 가보죠.